예,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사 2차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법무사 2차 시험이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험이 금, 토 이렇게 이틀간 치러지죠. 옛날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그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2차 시험을 이제는 금, 토에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무사 1차 시험 합격하고 또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시험을 처음 붙고 2차를 생동차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1차 시험 합격하고 1년 동안 2차 공부를 준비하셔서 현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2달 반 정도의 그 발표 날 때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 면접이 있었던. 그래서 면접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표가 났죠, 그때는. 그런데 제 이후로는 이제 면접이 폐지되고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2차 시험을 합격해도 면접이 있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제 2차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1년 동안 유일한 휴식 기간입니다. 우리는 1년 단위의 어떤 인생을 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뭐 휴가는 2차 시험이 끝나고 발표 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때같이 또 어떻게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뭔가 1차를 보든 2차를 보든 계속 공부를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돌듯이 계속 1년을 보내야 되는데 2차 시험이 끝나면 일단은 1차를 처음 보고 생동차로 1차를 처음 보고 2차를 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또 예비순환을 듣고 2차 기득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득권으로 보셨거나 그 이후에 또 이제 3시, 4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점수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발표할 때까지 뭐 공부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좀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사실은 거의 뭐 마라톤을 뛰듯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푹 쉬었습니다. 처음에 푹 쉬고 뭐 밀린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싶었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 시간에 쉴 사람은 뭐 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저희 2차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가을이 이제 딱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봄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봄을 되게 즐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가을은 그래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가족들과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고 체력도 좀 보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시험이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 좀 체력을 좀 보충하는데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끝나고 한 뭐 이렇게 2달 동안 막 10kg 빼고 운동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못했던 시간을 좀 내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2차 시험을 이제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모범 답안지를 예상 그 답안지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궁금한 거죠. 내가 몇 점이 나올까. 그래서 내가 쓴 답안지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차 시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분명히 채점이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그 2차 시험과 관련된 뭐 점수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뭐 채점 기준 뭐 저도 잘 몰라요. 제 주관적인 견해니까요. 그냥 제 주관적인 어떤 법무사 2차 시험과 관련된 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어떤 이 기준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 기준을 세우게 됐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원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제가 떨어졌을 때 2차 그 전에 떨어졌을 때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합격자가 있고 저는 불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법원에 가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람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 2달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 가물가물해요. 물론 내가 그 초안지에다가 답을 써놓고 대충 목차를 써놨지만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기억이 아, 이렇게 쓰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저희들한테 주는 시험지에 복사본을 써서 그 복사본에다 채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에는 어떻게 점수가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 답안지에 뭐 연필로 이렇게 점수 비슷하게 써져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게 점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자와 합계 사실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너는 이렇게 써가지고 몇 점을 맞았고 나는 이렇게 써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 점수를 이미 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쓴 걸 보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결론과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제가 시험 문제도 좀 보고 있는데 다 이제 사례예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다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례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도 옛날에는 좀 저희 때부터 이제 사례화 되기 좀 시작했어요. 이렇게 분설형으로. 그래서 분설형이 사실 편합니다. 분설형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맞히면 뭐 10점, 15점, 20점 이러는데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한 문제를 잘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50점짜리 하나 나오면 사실은 한 방에 그냥 너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좀 분설형이 좀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면 역시 시험을 다 10점, 15점 이렇게 끊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기준으로는 채점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뭐 설명하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결론이 맞아야 되고 또 판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결론에 대해서 OX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판례를 맞춰야 되고 조문을 써야 되고 판례를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 뭐 우리 시험에서는 학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결론을 맞추고 조문을 적시하고 판례를 정확히 맞췄다. 그랬을 때 과연 몇 점을 줄 것이냐 생각할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너무 뭐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점을 주긴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고 한 8점 정도를 만점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결론을 잘 맞췄고 또 조문과 판례를 잘 적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8점 정도 주고 한 7, 8점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또 이렇게 맞게 썼어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이제 그 판례를 약간 미흡하게 약간 좀 판례의 어떤 키워드를 잘 적시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좀 맞는 것 같다면 한 5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맞았지만 좀 판례를 거의 뭐 쓰지 소설을 그냥 썼다든가 대충 찍어서 뭐 썼다든가 해서 이제 좀 판례가 좀 내용이 맞지 않거나 뭐 좀 그러면 그냥 꽈랑 넘는 수준 한 4점 정도 생각하고 만약에 결론도 뭐 틀리고 내용도 틀렸지만 어느 정도 논리성이 있고 이러면 뭐 2, 3점 그리고 뭐 결론도 영 완전히 반대로 쓰고 내용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쓰게 됐다 이러면 사실 뭐 빵점이나 1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채점을 대충이라도 매기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으로 채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제 점수가 뭐 60점 몇 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뭐 한 1, 2점 차에서 저는 맞았어요. 저는 뭐 학원 모의고사도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고요. 제 실제 점수도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맨날 이 시험을 뭐 계속 뭐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일단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뭐 내 점수가 궁금하다 이러면 뭐 한번 그런 채점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실 분들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이 마라톤입니다. 공부는. 시험 공부는 정말 마라톤인데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자기 점수가 궁금하면 그냥 저의 어떤 기준이니까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야 내가 이거 뭐 2차 시험 끝났는데 굳이 또 채점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속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달 반 동안 쉬시다가 발표를 기다리시고 합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또 법무사 시험은 또 1차 시험을 붙고 또 2차 시험도 합격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끝난 김에 여러분들에게 2차 시험이 끝나고 또 어떻게 좀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또 법무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